그러니까 시면상한가 시즌2 오늘 또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저희 방송 8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동안의 정보 모두 다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TV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 오늘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들 남겨보시면 좋은데요. 매니저님들 관련해서 종목 관련해서 이슈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면은요. 저희가 쏙쏙 뽑아서 또 선물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채팅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특이점 FOM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4연속 자이언트 스텝. 성명서랑 파월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랑 살짝 톤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갑자기 올랐다가 또 갑자기 떨어지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요거를 다 해석해서 그런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좀 쭉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결국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변수들은 또 어떻게 작용을 할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섹터 초이스 한번 볼까요? 오늘 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등등 해서 2차 전지가 강한 흐름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반대편에 또 서 있었던 게 네옴시티가 또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네옴시티 대 2차 전지 어느 쪽이 조금 더 강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를 이끌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지 증시가 쭉 올라간다면 그 안에서 그 중심을 잡고 가는 주도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도 섹터와 주도주 한번 찾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화목팀 완전체로 나와 주셨습니다. 왼쪽부터 이호근 매니저님 나와 계시고요. 가운데는 김준호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최현덕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뭐 이번 주에는 치킨 쿠폰을 좀 안 나가는 걸로 결정을 하기는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화목팀이 주시는 치킨 15마리 요게 쫙쫙 나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치킨은 다 쏘셨습니까? 제작진한테? 네, 전 다 줬고요. 네. 예. 이제 우리 분위기 때문에 좀 나중에 뭐 다음 주에 주겠지만은 맞습니다. 다음 주에 받으셔서 맛있게 드시고 다음 달에도 저는 진짜 저희가 쏘고 싶어요. 오. 네. 그러면 그냥 승패랑 상관없이 쏘실까요? 그래도 상관없는데 그럼 또 재미가 없으니까. 네. 재미요? 뭐 재미야 뭐 치킨으로 챙기는 거죠, 뭐. 아니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명랑 골프랑 명랑 당구처럼 재미없는 것도 없잖아요. 어허.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내기를 걸어야 전투 그래서- 수익률. 네, 맞아요. 어허. 그리고 나서 이기고 나서 또 치킨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개수에 맞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호근 매니저님, 네. 뭐 제작진한테 어제 이제 치킨 쿠폰을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가 이제 잠시 후에 중계석 가면은 나오겠지만, 네. 분노의 수익률, 굉장한 수익률을 또 화목팀이 보여주고 네. 있어요. 역시 네. 이제 치킨이 네. 매사의 약이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네.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죠, 이호근 매니저님. 이번 달이요? 지난달? 오늘 아닌가요? 오늘 수익률은 이제 좀 제가 다시 컨디션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아마 이번 달은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세 분이 또 잠시 후에 중계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에서 상당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부터 공개할 텐데요. 보여주시죠. 자, 세 분은 판넬 적어주시면 되고요. 4연속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파월 발언 후폭풍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짚어볼 텐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파월 의장의 입에서는 너무 설레발치지 말아라.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역시나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그 데이터는 물가와 고용을 보겠다. 물가는 아직 높은 수준, 그리고 고용도 완전 고용 수준이기 때문에 역시 파월의 갈 길이 멀다라는 쪽에 힘이 실리면서 뉴욕 증시는 2%, 3%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매파적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인가? 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 분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넬을 통해서 먼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호근 매니저님 판넬입니다.
slower, longer. 네. 좀 위쪽에 적어주셔도 되는데. 아니 한 줄로 다 쓰려고 했는데 한 줄로. 알겠습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영어여가지고 안 돼요. 영어여서 알겠습니다. 요거를 또 네이버 사전 보고 치시더라고요. 슬로워 롱거 더 천천히 길게 고금리를 가져가겠다. 어떤 게 더 위험한 그러니까, 건지 모르겠네. 예. 네, 속도는 좀 천천히 약간 얘기 나왔던 것 같고 그렇지만 좀 그 금리 인상의 그 시점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예. 오늘 그냥 그 FOMC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장 물어보고 싶었던 그 네. 질문인데 네. 슬로워, 롱거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네. 자,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김준호 매니저님 뭐라고 적으셨을까요? 기대감 자체가 낮았다. 네. 기대감이 낮았다. 네. 기대감이 낮으면 이렇게 미국 증시가 밀릴 일인가요? 미국 증시가 밀렸는데 사실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8월 달에는 정말 큰 기대가 해서 바닥 대비 23% 올랐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기대감으로 최근에 바닥 대비 약간 올랐던 부분들 이미 다 반납한 상태라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은 상태였기도 했고 최근 들어서 일주일 정도만 기대감이 작용됐던 거지 사실 지난주나 지난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2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지수에 반영이 된 상태여서 낙폭 또한 제한적이었고 특히 국내 증시가 오늘 굉장히 비교적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 지수만 보면 오른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했던 게 없고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것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것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최현동 매니저님 판넬입니다. not bad. 네. 나쁘지 않네요. 전혀 나쁘지 않았거든요. 전혀 나쁘지 않았는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좀 민감한 부분도 좀 있고 좀 예민하다 보니까 좀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밤이든 늦어도 내일 정도에는 다시 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이제 항상 FOMC 회의 지나고 나면은 그날은 빠졌어도 그 다음날 올라가는 경우 꽤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따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전혀 나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전혀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은 사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현동 매니저님이 나쁘지 않았다. 원론적인 얘기였고 우리는 그냥 갈 길 가면 된다. 그 기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제 FOMC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최현동 네. 매니저님의 인사이트는 어떤 건지. 그러니까 두 가지 한번 보면은 이번 달에 75bp 인상하는 거는 다 개정 사실이었고 누구나 알고 있던 거였고 12월 달에 75bp를 또 가냐 아니면 이제 50bp로 내려오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12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르면 다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속도 조절론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환호했고 사실 FOMC 회의 끝나자마자 시장은 급등했거든요. 근데 왜 빠졌냐면은 그다음 인터뷰에서 이 금리 인하 전환 고려는 매우 시기상조다. 사실 우리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고강도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75bp가 50bp로만 내려오면 되는 거고 그걸 보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문제가 됐던 게 최종 금리 수준은 더 높을 것이다라고 한 건데 우리가 9월 점도표를 보게 되면 4.6%까지 최종 금리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우리가 이번 연말까지 4.5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2월달, 3월달에 25 베이스 포인트씩 두 번 더해서 5%까지 보고 있는 건데 이미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골드만삭스에서는 12월달에 75bp, 아까 12월달에 50bp, 그 다음에 2월, 3월에 25bp씩 해가지고요. 최종 금리를 5%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파월의 입에서 지난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나오다 보니까는 놀란 건데 결국 5%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전혀 놀랄 게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파월이 초매파적으로 이야기한 게 없어요. 그냥 원래 나와 있던 매파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한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나빼더라고 보고 있는 거고 예. 이게 지난번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항상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은 사실 좀 빠졌다가 다시 올랐지 않습니까? 미증시가 어제 좀 많이 빠진 건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어떤 기대감에 좀 올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대감은 그 기대감보다 더 좋았던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좀 재료성 소멸로 좀 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파월 의장의 어떤 그 발언을 보게 되면은 매파적인 발언을 상당히 좀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시장이 지금 기대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 기대를 좀 주지 않기 위해서 좀 일부러 강경하게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 왜냐면 연준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어떤 뭐 끝이 보인다라든가
뭐 금리 인상 속도가 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줘서 시장이 환호하게 되면은 그동안 어렵게 이렇게 올려와서 금리 올려와서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수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마다 연준은 계속 이걸 눌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12월 달까지도 이런 기대감이 생길 때마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으로 아마 누를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단이 상승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 제가 볼 땐 뭐 전혀 뭐 나쁜 게 아니다. 결국에는 12월 달에 50bp 인상 들어가면서 지금 시장은 어떤 1년 동안 정말 어려웠던 부분이 돌아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그림 하나만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요게 이제 그 12월 달에 75bp 인상할 가능성이냐 아니면 50bp 인상할 가능성이냐라는 건데 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50bp 인상할 가능성 61% 올라가 있죠. 그다음에 75bp 할 가능성은 38%. 높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모르는 건데 파월 의장이 데이터 보고 또 결정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CPI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이 왼쪽에 있는 게 아무리 못해도 한 80%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원했던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전혀 문제 없다. 나빠지다. 좀 이렇게 복빠지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 왜 떨어져요? 근데 그게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료 소멸 정도. 그러니까 기대감이 올라왔다면 지금까지 어쨌든 그 우리가 어떤 시장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올라왔는데 그 기대보다 더 좋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파월이 뭐 끝이 보인다라든가 이런 이야기 했으면 환호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연준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환호를 하기 위해서 시장이 랠리가 들어간다면 지금 1년 동안 어렵게 잡아왔던 인플레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럴 때마다 어쩜 좀 누르는 신호를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매파적인 발언이 더 세게 나왔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저는 방향은 바뀌고 있다 보기 때문에 빠졌을 때 매수 기회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 좀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시장 올라갈 때마다 이런 발언들로 눌리긴 할 거다. 그때마다 매수 기회인 것이지 절대 뭐 우리가 아마 6월달, 9월달 시장 빠졌다 보니까는 그 기억 때문에 또 저점 깨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최현동 매니저님이 내용 다 말씀을 해주셨고 네. 사실 문제가 없고 not bad다, 나쁘지 않았다 네. 라고 하면 사실 시장은 지금 호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나쁘지 않았다 정도면 네. 시장을 들어 올리지는 못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옆으로만 쭉 횡보하거나 아니면 쭉 밀려서 쭉 뭐 내려온다면 네. 이러면 좀 재미없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앞으로도 네. 뭐 지금 뭐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 50bp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이게 시장을 좀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는 이제는 시장의 큰 기대보다는 네. 최악의 시나리오만 좀 벗어만 나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 반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코로나 때처럼 뭐 V자 반등과 전 섹터 전업적이 다 급등하는 시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주도 섹터가 있어야만 시장의 또 하방도 방어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최근에 2차 전지 섹터 특히 이제 배터리 3사가 강력하게 시장 상승을 견인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섹터가 있어야지 시장이 박스피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거고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상황만 벗어만 나면은 시장은 그래도 강력하게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방금 최현동 매니저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시장에서는 큰 기대가 없었을 뿐더러 또 이제 연준에서 좀 시장이 지금부터 이제 12월에 금리를 좀 완화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낸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산타랠리가 11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진짜 폭발적으로 시장의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물가가 다시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억지로 진짜 억누르는 느낌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완화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고 또 월가에서도 사실상 12월 달에는 자이언트 스텝보다 빅스텝이 전망을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보다는 12월 달에 만약에 빅스텝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시장은 좀 크게 환호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증시가 조금 더 크게 조정 흐름이 나와줬던 부분들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번에 7월달 또 8월달에도 사실 연준 의원들이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좀 흘렸어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서 금리를 좀 인하할 수 있고 완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이미 썸머랠리 격으로 20%, 23% 이상의 주가 반등이 나와줬고 최근에는 CPI 지표 이후에 쭉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조정 흐름이 나와줬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금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닥 대비 거의 5%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1.5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은 3.39% 하락에 나와주면서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그 부분만 지금 반납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증시랑 좀 비교해서 보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뉴욕 증시보다 훨씬 더 올라간 게 없고 여전히 지금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라간 것도 없고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도 전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가는 것도 제한적이고 만약에 조정이 나와준다 한들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지금 연준에서 이제 9월 달에 점도표를 제시를 했었잖아요. 예, 예. 그게 4.6%를 제시를 했는데 5%에 육박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와졌어요. 근데 금리를 본다고 했을 때 사실 지금 현재도 0.75% 지금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한 상태다 보니까 현재 지금 미국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4.0%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12월 달에 빅스텝 0.5%를 하나 아니면 0.75%를 하나 결국엔 4.5, 4.75%로 5%에 육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내년 같은 경우는 뭐 빅스텝이라든지 또는 이제 베이비 스텝 일종의 한두 차례 정도만 한다고 했을 때는 바로 그냥 연준이 말한 5%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미 지금 올 때까지 다 왔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는 하지 않지만 동결 기준으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 어떤 통화 정책의 피크아웃은 그래도 나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국내 증시에 좀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빠르면 11월 이번 달이 이제 피크아웃이 되는 거고요. 12월 달에 만약에 빅스텝을 한다고 했을 때는 또 12월 달에 피크아웃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장은 환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방금 최현대 매니저를 보여줬던 그 자료에서는 어저께 자료고 오늘 자료를 본다고 했을 때 이제 빅스텝이 한 52% 점유율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8%로 자이언트 스텝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제가 어제 자료가 아니고 오늘 아침 7시에 지금 7시. 7시? 오후 7시. 저는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캡처해서 왔어요. 예. 방금 전에 캡처해서 왔는데 일단 네. 확인해 볼게요. 네. 네. 어쨌든 지금 50bp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정도가 네, 맞아요. 높아졌다는 그렇죠. 거는 네. 핵심입니다. 높아졌고 또 예. 자이언트 스텝이랑 근데 여전히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12월 달은 그래도 빅스텝을 좀 전망을 하고 있긴 상태인데 자이언트 스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이 충분히 반영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미 기대감이 제로인 상태에서 그 충격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예. 또 사실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좀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보수적인 모건 스탠리도 한국 주식을 사라라고 언급할 정도로 국내 증시가 저평가는 뭐 예전부터 뭐 이어졌던 부분이고 외국인들 위주로 지금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또 예. 그리고 이제 시장의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특히 배터리 세일 기업부터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증시의 어떤 하방을 계속해서 방어해주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박스피 흐름이라든지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만 긍정적인 뉴스나 큰 이슈가 나온다고 했을 때 시장은 큰 상승이 나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악재가 나와도 하락은 제한적일 때가 거의 바닥 시그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월 얘기로는 네. 거의 다 왔다고 하지 말아라. 갈 길이 멀다. 네. 근데 우리는 또 시장 참여자들은 네. 파월 입장에서는 다 왔다고 얘기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넌지시 그냥 해석하기로는 다 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 채팅이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멍뚜님께서 저도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역실적 장세로 진입하는데 어떤 근거로 상방으로 보시는지 여쭤봅니다. 김준호 매니저님하고 최현동 매니저님 말씀은 하방이 제한돼 있다. 네, 그러니까 제한돼 위로 있다. 쭉 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하락 쪽이 더 흘러내리고 그러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이 가격은 무조건 지켜준다. 그러니까 밀려도 이 가격은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들어가도 좋은 타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호근 매니저님은 네.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요? 예. 예. 요거 제가 이제 그 준비한 자료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또 아까 드릴게요. 똑같은 그래프 아니에요? 두 분이서 캡처한 거 세 분 다 조금 캡처해 달라요. 오셔가지고. 조금 달라요.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그 왜 오늘 그 미국 시장이 빠졌냐 요거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 그 FOMC 성명서가 나왔을 때는 지금 이제 보시면 달러 인덱스하고 국채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주식시장도 그 성명서 나오니까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파월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금리 인상 중단은 기대하지 마라. 아직 시기상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시장이 그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이게 이제 무산되니까 다시 제자리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 때문에 다시 이제 시장이 폭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이 좀 들어오겠구나. 예. 이제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왔던 건데 이게 이제 무산이 된 거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기로 미뤄지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CPI 요게 좀 중요해졌고요. 이번 10일에 주- 있는. 예? 10일에 나오죠. 예, 예.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 요거는 뭐 아까 다 얘기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예, 예. 예. 이제 이게 이제 고용인데 요즘 고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바이든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이민 정책을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규제를 하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 하니까 뭐 일자리가 막 넘치는 거죠. 근데 요게 아무래도 그 투표 왜냐하면 이제 그 투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했던 정책인데 요것 때문에 임금이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선거 지나면 조금 완화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제 물가가 결국에 그러면 연준이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릴지 아니면 요 정도에서 멈출지 이거는 이제 다음 주 CPI에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그 파월이 딱 그 명확하게 그림을 딱 그려줬으면 뭐 이번 주 고용 보고서나 뭐 다음 주 CPI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텐데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데이터 보고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CPI가 또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것 때문에 또 막 시장이 영향을 막 왔다 갔다 하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에서 지금 아까 역실적 장세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미국의 빅테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빠지잖아요. 예. 오늘 미국 시장은 빠졌는데 우리 시장은 왜 올랐는지 아세요? 왜요? 그거 이따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해주세요. 계속 이따가 하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 이따가 우리 또 뭐 예. 또 네옴시티도 얘기하고 막 네옴시티? 그럴 거예요. 아니 그때. 그래도 또 한번 이따가 또 한번 얘기하죠. 뭐. 그거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미국 저는 이제 빅테크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빅테크는. 될 겁니다. 아니, 저 이 말이 생각나요. 그 네? 영화 보면은 네. 그 신세계 영화 보면 네. 내가 좀 설명을 그거 드릴게요. 장난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빅테크가 끝났다는 네. 게 좀 그 굉장히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는 볼게요. 네. 왜 끝난 것 같은지. 아니 뭐 왜냐면 일단 많이 올랐어요 그쪽이.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일단은 이제 이게 보시면 나스닥 지수인데 이게 나스닥의 지난달 월봉을 보시면 그 나스닥이 한 그 3.90이 올랐어요. 예, 그 다음에 다우 지수는 얼마나 올랐냐면 13.95. 그러니까 이제 그 빅테크 중심의 나스닥은 별로 힘을 못 썼고, 성장주들. 예, 근데 그 반대쪽은 힘을 썼고, 또 특히 오늘 그 파월이 또 저 얘기를 했잖아요. 금리 우리 어디까지 올릴지 모른다. 그러면 이제 이 또 같은 기간에 실적도 안 좋은데 금리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실적주들은 그대로 지금 계속 지금 허우적 거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시장도 지금 보시면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뭐냐면 건설기계, 2차전지, 네옴시티. 그럼 요 종목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경기는 분명히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은데, 지금 요것도 이제 좀 이따가 또 얘기할 거지만, 이제 고금리 시대로 갔기 때문에 이제 통화 정책은 이제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서 이전처럼 막 돈을 풀어서 이 경기를 부양하는 건 끝났고, 이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경기를 부양할 거냐? 정부의 재정 정책.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기서 이제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이 경기의 이 하락세를 방어할 수 있는 거는 정부가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지금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의 네옴시티 이런 것도 이제 그 정부에서 돈을 엄청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지금 살아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정리를 한 번만 할게요. 네. 그럼 지금 빅테크가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네. 거는 정부 정책에서 정부가 돈을 푸는 그 정책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은 괜찮은데 네. 빅테크처럼 기존의 성장에 우리가 메리트를 주고 저금리 기반으로 또 올라갔고 저금리 네. 기반으로 밸류를 받던 종목들은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이클이 한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과도하게 올랐잖아요. 계속 다들 그 서양 개미 그래가지고 다들 뭐 미국 주식 하느라고 뭐 미국 주식 막 이러면 이제 거의 상투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나중에 요거 한번 찍어놨다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이제 그 아마존이나 이런 주식들 다 어떻게 돼 있는지. 예.
그래서 근데 아니 저는 네. 사실 뭐 네. 지금은 우리가 판단하기 네. 어렵겠지만 네. 이때 우리 코로나 때도 한번 봤듯이 네. 경기가 안 좋고 뭐 비대면이고 뭐 네. 이러면 의외로 또 테크 기업들이 갑자기 네. 또 실적이 잘 나오는 이번에 로블록스랑 넷플릭스 실적도 그랬잖아요. 네. 사실 불경기가 오면은 뭐 빅테크도 빅테크 나름이겠지만 불경기가 오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인터넷에 머무르는 시간이 상당히 많고 네. 거기서 상대적으로 게임이나 아니면 컨텐츠에 돈을, 네. 돈을 쓰는 그런 네. 성향이 많아지면 네.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실적들이 약간 꺾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마 이제 코로나 그때가 거의 피크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활동을 못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강하게 보이는 거는 우리는 이제 그거 외에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거예요, 시장에. 그래서 뭐 이거 이따가 또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대충 이제 무슨 말인지. 언제 대충- 퇴근하시려고? 예. 네? 그러면 이따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차전지는 이제 미국의 IRA 관련주잖아요. 예. 그 다음에 네온시티가 최근 강세 보이는 것도 사우디, 이런 부분이고, 최근에 또 건설 기계가 또 강세를 보이는 거 아세요? 저도 부분. 시장 보는 사람입니다. 예. 네, 그 부분도 지금, 보통 이제 정부가 이 통화 정책으로 이제 경기를 부양하지 못하니까 이제 재정 정책으로 나갈 거고, 그러면 역식적 장세가 내년에 오지만 우리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종목들은 그 역식적 장세를 피해서 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정리를 하면은 네. 역실적 장세인 거는 맞고 네. 실적이 나온다고 해서 뭐 잘 가는 게 아니라 네.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실적이 안 나오는 거는 또 네. 안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네. 정부 정책이나 큰 흐름에서 네. 무언가 수익을 내고 프로젝트를 하고 네. 이런 기업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슬로우 롱거 저거를 더 물어보고 싶었는데 슬로우 놓은 거. 네, 네. 이거를 저는 사실 네. 어제 FOMC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75bp, 50bp 네. 굉장히 많이 올려왔고 내년에도 올릴 수도 있고 네네. 지금 금리의 위치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네. 이거 최현동 매니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결국 지금 높은 고금리를 길게 가져가겠다는 건데 여기서 분명히 아작나는 나라나 기업이 한두 개 어느 혹은 수십 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니면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거 우리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년도 전망을 우리가 지금 이제 솔직히 1년 동안 쭉 빠져왔지 않습니까? 예. 뭐 빅테크도 많이 빠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이게 다 좋아질 거다 절대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고금리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좋아진다기보다는 더 빠지지 않고 사실 시장에 전반적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저는 내년 장세를 좀 증시로만 본다면은 테마 장세가 좀 더 세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내년에.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건설 재정 정책으로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도 어쨌든 좀 테마성이 좀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네옴시티가 어쨌든 건설인데 지금 대형 건설주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설계 관련된 중소형주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재정 정책으로서 어떤 업황이 좋아져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은 다 설계 관련 이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테마 장세를 보고 있는 거고 이 고금리가 이어가기 때문에 경기가 내년도에 뭐 좋아질 수는 없고 다만 더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증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제 반영이 돼 왔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이미 반토막 난 기업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애플도 많이 빠졌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퀄컴하고 많은 그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뭐 3분의 1, 4분의 1 반토막 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지금 끝났다고 좀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어려움은 있겠죠. 다만 크게 올라가지 못하지만은 그런 장세에 있어서 시장이 또는 어떤 그 빠졌던 빅테크 기업들 올라간다기보다는 좀 테마 장세로서 좀 중소형 장세가 더 올라가는 그런 장세이거나 아니면 지금도 보시면 몇몇 개의 대형주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리튬 관련된 그 새롭게 리튬 사업 시작하는 그런 기업들 아니면은 진짜 이 셀 3사 삼성 SDI 그다음에 이제 LG 엔솔 이것만 올라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전지 중에서 뭐 후성이라든가 이런 소재 기업들 있잖아요. 일진 머티리얼 이런 건 거의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그 좀 나눠지고 있는 건데 진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몇몇 그 대형주 또는
좀 테마에 속해서 올라간 중소형주 이런 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좀 내년 시장이 뭐 좋아진다, 뭐 다시 회복될 이것보다는 좀 어떤 그 테마 장세로서 좀 개별 장세, 시장이 쫙 올라가지 못한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되게 쉽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좀 종목에 대한 분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시장보다는 종목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장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장세 그리고 특히나 중소형주가 내년에 많이 움직인다면 네. 매니저님들의 역할이 더 커지지 않겠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 주식으로 돈 못 벌면은 뭐 정말 이상한 그런 시장이었고, 근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나 다 손실이었죠. 돈 번 사람이 없죠. 그렇죠. 내년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종목 공부를 좀 열심히 한다면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장세, 시장보다는. 알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한테 네. 마지막 질문 던지고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네. 많이 지나서. 한국은행 최근에 금통위 했을 때 금통위원 6명 중에서 4명이 50bp였고 네. 2명이 25bp였습니다. 네. 이게 그 50bp 계속 이렇게 너무 많이 올리다 보면 네.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뭐 환율 상황 이런 거 그렇죠. 굉장히 불안하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이거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막 올릴 수가 없다. 네. 근데 지금 미국도 75bp나 50bp 다음에 또 한 번 올린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따라가야 되는 상황. 네. 지금 요거는 좀 위험이 없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이 차지하는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여기서 더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사실 지금 막 급매가 아니라 막 급급매가 나와주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예. 상태라서 정부에서도 좀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0%에서 1.5% 정도가 지금 포인트가 격차가 나와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화면을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0%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0%, 지금 현재 1%인데 다음 달에 또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스텝을 한다고 했을 때는 1.5%까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아마 미국에서 기준금리의 어떤 그 공격적인 그 기준금리 긴축 정책을 조금씩 완화하면서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내년에 이제 5%를 전망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올해 기준으로 뭐 4.5에서 4.75까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또 어느 정도 지금 격차를 베이비 스텝으로 조금씩 그 시장 상황을 보면서 좀 올리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예. 일단 한국은행에서 이제 뭐 다음 달에 뭐 0.5% 포인트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 국내 증시로 본다고 했을 때는 미친 영향이 뭐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미 지금 한국은행과 지금 그 미국 금리의 격차가 지금 1.5%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 일환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상태라서 0.25가 될지 0.5%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좀 저는 순차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내년까지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따라서 0.5% 빅스텝이라든지 자이언트 스텝을 하기보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조금씩 경제 상황을 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스텝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빅테크 기업들도 사실 다시 막 그 종목들이 조정이 나온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기업들이 비교적 안정적을 찾아줘야 중소형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미 뭐 빅테크 기업들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태고 사실 빅테크의 기업들이 매니아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앱등이가 있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람이 있고 뭐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것들은 사실 매니아층 워낙에 풍부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4차 산업에 가는 혁명 중에 다 모든 기업들이 지금 선도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의 시총의 좀 순위 변동은 좀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지금 최근에 로봇 또 그리고 뭐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뭐 전기차, 뭐 자율주행 또는 뭐 애플의 뭐 애플카 또 그리고 지금 뭐 모바일, 뭐 네트워크 혁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선도하는 기업들이 사실 구글, 아마존, 테슬라, 뭐 애플 우리가 알고 있는 다 빅테크 기업들이어서 이 기업들도 고점 대비 이미 다 반토막에서 반토막 그 이상의 조정이 나와준 상태에서 예. 추가적으로 크게 뭐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그 기업들 안에서도 살아남는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또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하락을 좀 제한적이고 박스백 흐름이 나와줘야 중소형 종목들도 좀 수급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호근 매니저님한테. 네. 그래서 내일 올라요? 뭐가요? 우리 증시. 우리 시장이요? 시장은 지금 이제 참고로 지금 미국 선물은 한 1% 정도, 하락- 0.6에서 1%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이제 얘기 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이번에 그 우리가 원했던 이제 스텝이 나왔으면
조금 이제 상승 분위기가 이어졌을 텐데 이게 이제 어쨌든 딱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빅테크가 끝났다는 얘기는 빅테크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만 정리할게요. 예. 기존 사업이 이제 한계점에 온 거지 이제 네. 새로운 로봇이나 자율주행 이런 걸로 또 새롭게 이제 변신이 돼야 이제 그 시점에서 올라올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시장은 이제 이번에 우리가 기대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올라가긴 좀 힘들죠. 내일도 떨어진다. 아니 뭐 그래도 우리 시장은 좀 버티죠. 왜 버티느냐면 첫 번째가 일단 외국인 수급이 좀 있고요. 오늘도 들어왔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지금 삼성 포스코케미컬? SDI 그쪽이 좀 버텨주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2차 전지가 좀 버텨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미국 시장보다 선방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또 버텨주고 있어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이나 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자기네들은 감산을 안 하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돋보이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2차 전지가 버텨주면 미국 시장에 빠졌을 때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한 20% 그러니까 한 50% 이상은 좀 이렇게 커버할 수 있지 않냐. 그 종목들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쪽으로 그래서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역시나 시장은 버티고 삼성전자, 엔솔 여기는 이제 보합이나 플러스로 끝나고 내 종목은 떨어지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 이거 수익률로도 또 수익을 또 많이 내셔가지고 뭐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시장이 버티면서 우리 시장은 오늘 또 수급 들어오고 위로 쭉 끝까지 말아 올리는 거 보면은 그래도 좀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내일 시장이 좀 열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두 번째 특이점 보면서 이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가 시장은 버텨도 그 중에서 내 종목이 안 가는 거 이거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 종목을 지금이라도 좀 타볼 수 있는 종목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보여주시죠. 섹터 초이스 네옴시티 대 2차 전지. 네옴시티 관련주 오늘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이달 중순쯤에 빈살만이 또 우리나라를 방문을 할 수도 있다. 한사우디 60주년 기념해서 올 수도 있다. 오면은 뭐 그냥 빈손으로 올까? 이런 기대감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2차 전지는 역시나 버텨주는 종목 그리고 아래에서 이제 올라갈 종목들 위주로 기대감이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엔솔을 사기엔 너무 비싼 것 같고 역시나 포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대 2차 전지 뭘 골라야 되는 건지 나 진짜 이 시장 버텨주긴 하는데 내 종목은 떨어져서 답답하다. 세 분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 보여주시죠. 자, 이호근 매니저님 판넬부터 가봅니다. 재정정책 역시나 이제 나라에서 돈 푸는 거 거기서 수혜보는 기업들 위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우연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좋아요? 둘 다 재정정책 단기는 2차 전지, 단기? 조금 길게 보면 네온시티 이렇게 딱 결론 내리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네온시티가 테마주가 움직이는데 뭐 테마주 좋아하시면 뭐 단기 네온시티에 해도 되죠. 근데 약간의 어떤 이제 그 펀더멘탈 쪽에서 이제 올라가는 걸 원한다면 2차 전지가 먼저고 그다음에 네온시티는 이제 조금 후에 올라오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김준호 매니저님 판넬입니다. 이젠 장비다. 네. 와, 2차 전지 이제 장비로 갑니까? 장비죠. 거기 이제 노려봐도 돼요? 네, 제가 일단 이거 우리 탑픽 대결인가요? 네, 탑픽 대결에서 이제 8월 달에 포트 순위 1등, 9월 달에 또 포트 순위 1등, 또 이제 10월 달에 이제 포트 순위 2등. 어허. 그때 제가 이제 상위권을 하는 데 있어서 GI텍이라는 종목, 예. 2차 전지 장비, 슬롯 따위 장비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잖아요. 배터리 3사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 최근에 그 GI텍 같은 종목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 최근에 이노메트리라고 2차 전지 검사 장비 쪽에서도 수급이 세게 들어와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소재 쪽은 사실상 이제 시세가 많이 분출됐고 배터리 셀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 LG 엔솔, 또 포스코 케미칼, 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계속 지금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 어떤 기업을 매수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그 기업에 몽땅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에 집중하면은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전 배터리도 움직이는 게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까지 그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다가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상승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장비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예. 네,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비보단 유비가 낫지 않나요? 장비보단 유비죠. 유비가 형이잖아요. 네. 관우가 낫고. 관우. 알겠습니다. 자, 아저씨 개그는 집에 가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초롱이님께서 김준호 매니저님한테 이제 지하이텍 좀 지겹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월호 보여줄 거예요. 네. 테마 대 메가 트렌드. 네. 최현동 매니저님은 테마 대 메가 트렌드라고 하셨는데 테마는 네옴, 메가 트렌드는 2차 전지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호 매니저님하고 좀 반대인데 저는 지금 네옴시티가 단기,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좀 중장기. 그러니까 이 메가 트렌드는 지금 잠깐 좋은 게 아니고 진짜 이게 전기차 시장이 지금 계속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좋아지고 있고 사실 배터리가 가는 것도 이번에 지금 글로벌 전기차 판매 대수가 그 상반기에 400 몇만 대고요. 이번 연도까지 920만 대가 나오는데 2025년에 보면은 2천만 대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 메가트렌드로 가는 건데 네옴시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대형 모터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테마성으로 가는 게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테마는 좀 단기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단기로 본다. 그래서 이거를 꼭 굳이 우리가 네옴시티냐 2차전지냐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본다면은 예. 꼭 이게 결이 완전 틀리기 때문에 뭘 선택한다기보다는 나는 테마주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메가 트렌드로 천천히 가더라도 좀 오래 갈 수 있는 거 할 것이냐 요거를 이제 어떤 그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성향 따라? 네,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최현동 매니저님 말씀이 맞는 게 진짜 투자 성향 따라서 이게 좋은 종목이라고 내 성향이랑 안 맞는데 따라갔다가는 그렇죠. 삶이 피폐해질 수 있으니까 성향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다. 둘 다 좋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께 이렇게 할게요. 네옴시티 2차 전지 매니저님들의 개인 성향은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게 더 좋아 보이냐, 요걸 한번 여쭤볼게요. 네. 최현동 매니저님부터 테마 대 메가 트렌드. 최현동 매니저님이 지금 내일 당장, 다음 주에 당장 들어간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네옴시티 2차 전지. 전 네옴이죠. 네옴시티? 네. 네옴시티 안에서도 사실은 요즘에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테마성 좀 급등주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도 제가 히딩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급등 나왔고 예. 뭐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유신, 뭐 한미글로벌 이런 걸 최근에 제가 뭐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시가총이 작다 보니까는 한번 올라갈 때 막 20% 30%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네옴시티가 저는 왜 단기적으로 좋냐면 이 빈쌀만 왕세자가 좀 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어떤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원래 한국을 패스하려고 하다가 다시 오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 고위 관계자 말에 의하면 사실 상반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온 게 최대 이슈였다면 하반기에는 지금 이 빈쌀만 왕세자가 온다. 이게 가장 큰 그 최대 이슈다.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큰 힘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만수르의 재산이 10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700조를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네옴시티에. 말이 700조고 완공까지는 1400조가 넘을 걸로 좀 보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쨌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감리라든가 이런 거에 참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일부에서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도 일부 수준 좀 했고 더 많은 수주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런 면에 있어서 진짜 어쨌든 지금 정부가 밀어주고 있고 또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여기에 이 빈살만이 와서 어쨌든 뭔가 또 뭐 협약 같은 걸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말까지 나올 내용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일단은 사우디에 그 투자부 장관이 오고 그 다음에 지집 장관 회의 마치고 나서 지집 정상이 마치고 나서 빈살만 오고 예. 이런다면은 모니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좀 시장 이제 좋아지니까 좀 그 네옴시티 쪽의 종목도 괜찮을 거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종목까지 주신다면요? 종목은 지금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예. 아직 안 올라간 게 2개 있어요. 예. 시멘트 쪽에서 성신양해. 어허. 그다음에 지금 그 수직 이동 관련해서 현대무백스라고 있는데 자, 지난번에 사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 네옴시티. 예. 더 라인. 네옴시티는 이게 그 수평 도시가 아니라 수직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롯데 타워 같은 거를
지금 172km 쭉 늘어놓은 건데 지금 현대무벡스가 네이버 지금 사옥에다가 이제 로봇 층간 이동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예. 그걸 네이버가 같이 개발했는데 이번에 사우디 공주가 또 국내에 왔었는데 원래 네이버 사옥을 방문해서 그 시스템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 보고 가갖고 이번에 이제 네이버를 직접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우디 공주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네이버에서 그 사우디 가는 거에 같이 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무역에서 아직까지 좀 올라가지 않은 네옴시티 관련주고 성신양이 같은 경우는 시멘트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네옴시티 수주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 지사나 본사가 있는 기업들하고만 거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024년부터. 그래서 지금 성신양이가 발빠르게 지금 그 사우디에 지금 이 법인설립 준비하고 있어서 시멘트 업계에서는 어쨌든 뭐 최초로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성신양이하고 현대무역에서 그러니까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아직 급등하지 않은 종목을 그 두 가지 정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네옴은 말씀하신 대로 테마성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그 거죠. 테마성이죠. 예. 그러니까 실적으로 올라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예. 그다음에 예. 올라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뭐 테마성으로 접근해서 주가 얼른 팔고 나와야죠. 아니 그 건축가가 더 라인 분석해서 올린 그 영상을 좀 봤는데 네.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이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포인트들이 네.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주가는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짧게 접근해 볼 수 있겠다. 김준호 매니저님은요, 장비로 갑니다. 네, 일단 뭐 전 장비도 좋고 사실 저도 네옴시티 되게 좋아해요. 네옴시티도 좋고 장비도 좋은데 사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네옴시티가 내일 이제 원희룡 국토부 교통장관이 이제 사우디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단기 재료가 좀 출회되면서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옴시티 또 그리고 단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최근에 2차전지 쪽이 장비 쪽이 또 핫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배터리 셀 기업과 소재 기업에 들어가기보다는 이 2차전지 장비 웬만한 종목들이 사실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또 그리고 배터리 소재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을 때 상승폭이 굉장히 소외됐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2차전지 장비 쪽 충분히 매력적이다 보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지하이텍 같은 종목도 40% 이상씩 상승이 나왔던 걸 봤을 때는 그 이후에 후속주를 우리가 좀 고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 보고 있고 네옴시티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빨리 돌고 있습니다. 사실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사실 대장주였는데 바닥 대비 거의 4배에서 5배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졌어요. 근데 최근에는 유신 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히림이 이제 네옴시티 수주 지원 팀 코리아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예. 최근에 테마주 안에서도 직접적으로 어떤 수주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큰 상승이 나와주더라고요. 최근에 한정 기술만 본다고 하더라도 한정 기술 같은 경우는 사우디와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한정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체코라든지 폴란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때도 한정 기술이 최근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빈살만 왕세자가 온다고 했을 때도 사우디 수주에 대한 기대감에 한정 기술이 제일 세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히린 같은 경우도 사실 중동 국가와 오랜 기간 설계를 담당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공항 설계 관련해서 글로벌 2위 기업이고 중동의 대부분의 국가들 국제 공항은 사실 히림이 다 설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올해 카타르 올림픽이 있잖아요. 카타르 올림픽 경기장도 히림이 설계를 했고 예전에 카타르 도하 올림픽 있죠. 그것도 히림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과 여러 차례 어떤 컨소시엄과 더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우디 원팀 코리아에 히림이 들어간다라는 건 사실 기정사실화된 상태고 그 소식이 나와주면서 오늘 폭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 사우디와 또 그리고 중동 국가들과 MOU를 체결해서 꾸준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시장에서 주목 못 받은 기업들 있죠. 그 기업들을 지금 네옴시티 관련 종목으로 매수를 하면은 좋은 타임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종목을 제가 이따 탑픽 종목으로 한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아니 장비는 늘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장비는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고 오늘 탑픽 종목으로는 네옴시티 숨겨져 있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아직은 주목받지 않은 사우디와 MOU를 체결한 알겠습니다. 네옴시티 가를 두 개 다 좋다고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무료 방송 가실 때 그 판넬 가져가세요. 이거요? 그거 들고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제작진 측에서 그 무료 방송에선 또 장비를 말씀하시고 무료 또 방송 장비. 네, 여기서는 또 네옴시티. 이런, 네옴시티 종목을 하시니까 어디가 수익률이 더 좋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니까는 네옴시티는 좀 이젠 사자의 심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수의 심장.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안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웬만한 종목들이 하루 만에 20% 이상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변동성을 좀 즐길 수 있고 또 이 어떤 사우디 네옴시티에 대한 전망을 크게 보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로 좀 크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난 좀 안정적으로 좀 장기적인 추세를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2차전지 장비 또 아니면은 네오시티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수익률이다 보니까 그래도 또 웬만하면은 네오시티 관련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수익률 어디가 더 높냐고 물어봤는데 대답하지 않아요. 다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2차전지 장비로도 수익을 1등하고 있고 네. 네옴시티로도 또 보여드릴게요. 네. 어디가 더 좋습니까? 둘 다 좋아요. 네옴시티가 네,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제가 둘 찍는 다 종목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김준호가 찍는 종목이 좋습니다. 아, 믿고 보는 네. 김준호인데요, 뭐. 알겠습니다. 채팅 하나 볼까요? 초롱이 님이 계속 채팅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그거 채팅창 혹시 만들어졌으면, 예, 초롱이 님께서. 아, 매경 죽순이다. 언젠가는 꼬마 빌딩 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자주 들어오시는,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수익을 많이 올리셔서 꼭 우리가 다 꿈꾸는 꼬마 빌딩 뭐 이런 거 하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호근 매니저님이 초롱이님이 우리 빌딩 살 수 있게 네네. 재정정책 관련해가지고 네옴시티, 2차전지 네네. 뭐가 더 좋습니까? 지금 이호근 아까 매니저님. 옆에서 이제 김준호 매니저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뭐 좀 안정적으로 좀 하는 걸 원하면 2차전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저 2차전지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2차전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그 최현덕 매니저도 얘기했지만 예. 좀 이게 이제 뭐 제가 이제 단기라 그래서 이게 짧게 올랐다 꺼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상승세가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펀더멘탈에서 바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이제 2차 전진 거고 네옴시티는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테마주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직 여기가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는 이전에는 이제 양극재 중심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뭐 LNF 그다음에 에코플로 BM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 하고 뭐 일진 뭐 머틸리얼즈 뭐 이런 식의 첨보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약간 이제 뒤로 물러나는 것 같고요. 이쪽도 이제 좀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저도 이제 장비주도 이제 앞으로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의 특징은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탈피하는 이제 요게 이제 하나의 이제 시장의 그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오늘 미래나노텍 상한가 들어간 것도 예. 결국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수산화 리튬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는 이런 기업으로 가고 있고 금양이 최근에 막 급등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그 지금 철강 쪽은 지금 시황이 되게 안 좋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이차전지 소재의 그 원료라 그럴까요? 그 부분들을 바로 이제 조달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그래서 최근에 양극재에서도 똑같은 이제 강세 흐름을 보이더라도 포스코 케미칼이 더 세게 올라가고 있죠. 요거는 제가 이제 지난달에 포트에 좀 담았던 종목인데 요것도 이제 한 달 지나니까 요즘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종목은 저는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간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2차 전지의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는 이런 그 원료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 좀 초점을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쪽도 좀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렇다면 좀 더 오른 쪽에서 종목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거냐 한다면 저는 저걸 하겠습니다. 그 장비주 지금 김준호 매니저도 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따가 힌트 종목으로 탑픽 종목으로 예. 장비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타자 이제 장비주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 네옴시티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테마주는 잘 안 하는데 예. 유신하고 한미 글로벌은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방송에서 네. 무방에서. 그 이유는 뭐예요? 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어느 정도 그 차트의 흐름이 규칙성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게 만들어가는 그림.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들이 막 이렇게 급등락하면 거기에 막 휘둘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주 종목은 괜찮다게 보고 있고요. 저도 예. 이제 테마주 중에서는 이제 남북경협주 같은 거는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도 해요. 원전 그 테마주도.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테마주에서도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은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미글로벌은 뭐 그 제가 이제 저 밑에서부터 했는데 좀 계속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이제 테마주이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네옴시티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나타난다면 뭐 저도 한번 가감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 2차전지 네옴시티 둘 다 분명히 매기가 쏠리고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갈리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다시 보기 하시면서 저희가 쭉 말씀드렸던 종목들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시고 움직이는 거 따라서 그걸로 한번 조금 수익을 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특이점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요거 한번 좀 궁금합니다. 국내 증시 이끌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라. 최근에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시장이 올라도 좀 소외받고 재미없고 이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야 새로운 주도 섹터가 나와야 나도 같이 올라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나올지 아니면 개별 종목 장세로 계속 갈지 세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호근 매니저님 판넬입니다. 네. 건설기계. 네네. 이것도 네옴시티 관련 해서? 네, 뭐 그쪽도 연관이 돼 있고 실적이 좋고, 실적이 좋고. 네, 최근에 보시면 또 증권사에서도 이제 호평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수급도 좋고 차트도 좋고, 하여튼 다 괜찮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요게 근데 저희가 주도주를 얘기하는 건데 건설기계가 주도주까지 되기는 어렵겠죠? 아까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주도주인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번 보죠, 뭐. 오호,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김준호 매니저님 판넬로 가봅니다. UAM. 네, 도심항공 UAM? 모빌리티. 얘가 미래 모빌리티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아직 다른 미래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에 대비해서 아직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고 또 내일 또 이제 보잉 카론 CEO가 옵니다. 그래서 CEO 와서 현대차와 하나 CEO와 만나가지고 앞으로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된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최근에 각종 지자체 또 그리고 뭐 대구라든지 제주라든지 또 인천 또 수도권 서울에서도 UAM 또 미래 모빌리티 관련된 육성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각자의 지역들이 다 UAM의 거점을 활용하겠다라고 좀 발언이 나와주면서 원희룡 국토부 교통장관도 UAM 상용화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규제들을 완화해버리고 차질 없도록 국토부가 책임지겠다고 강력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미래 모빌리티 육성 정책을 내고 있고 2040년까지 750조 시장 규모예요. 그리고 이 UAM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완전 자율주행이 2027년도로 간다면은 UAM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사실 내년 기준으로 2년밖에 안 남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되지가 않고요. 미래 모빌리티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을 때 아직까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섹터가 UAM이다라고 판단돼서 네, UAM이라고 적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우리 최현덕 매니저님 게임 메타. 네. 야, 세 분이 스타일과 색깔이 다 달라서 좋네요. 네. 게임이랑 메타. 사실 지금 상황으로서 보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XR 기계가 나와야겠죠. 이제 그 애플에서 11월부터 양산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국내 부품주들이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애플에서 이제 1월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된다면 제가 볼 땐 폭발적으로 증가할 텐데 오늘 나온 거 보면은 삼성에서 메타버스 기기 인증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삼성에서는 지금 아직 자세히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 관련주가 또 이미 시간에서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사실 삼성에서 애플에는 뭔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면은 일단 폭발적이 될 텐데 삼성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관련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애플까지 좀 관심이 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어쨌든 싸게 살 수 있고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게임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좀 흥분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내용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바로 말씀드려 볼까요? 쉽게 흥분하는 스타일은 아니신데 흥분이 절대 아니죠. 네, 저는 굉장히 포커페이스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좀 묵직한 사람인데 예. 몇 개만 좀 말씀드려 보면은 최근에 위메이드가 이제 MS 투자 받지 않았습니까? 이 210억 투자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투자 받은 건 아니고 전환사채를 가져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MS가 이 위메이드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다다음 주 15일 날 MS의 CEO가 또 한국으로 오는데 위메이드의 장영국 대표랑 좀 만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최근에 빠졌던 부분이 위메이드의 그 위믹스가 투자유 종목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근데 이게 절대 상폐될 정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었고 앞으로 이제 방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위믹스는 제 3회 수탁 기간에 맡겨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위믹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MS가 투자했는데 그 전부터
아람코에서 이제 이 유미헤드 장 대표가 아람코 직접 가서 이 PT를 진행하면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었는데 아직까지 뭐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그 UAE 같은 경우는 두바이가 지금 이 어떤 친가상화폐 쪽으로 굉장히 세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미헤드가 이제 게임 회사에서는 또 최초로 이 두바이에 지금 지사도 만들고 사우디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아람코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특히 사우디에 빈살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빈살만이 NC소프트도 지분을 사고 있어요. 게임도. 근데 P2E 게임의 대표적인 그 회사가 유미헤드인데 아람코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지금 뭐 상당히 이제 그 게임 관련해 가지고요 나올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도 진짜 싸고 근데 어제부터 유미헤드 관련주가 다 급등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게임 쪽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맞춰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고 삼성의 지금 VR 관련 어떤 인증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탑픽 종목도 이 메타버스 관련주 갖고 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게임이나 메타 쪽은 진짜 싸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싸움탈의 가능성을 좀 보고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게임 메타 내용은 다 아는데 그 결국 트렌드라는 거는 시장의 관심이 그쪽에 공통적으로 좀 몰려야지 이게 시세가 그렇죠. 나오는 거니까. 근데 지금 타이밍이 괜찮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유미헤드 관련주가 대거 상한가 들어갔었고 그 정도면 시장 관심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또 메타버스 관련주 보면은 삼성의 VR 인증 소식에 오늘 시간에서 한 종목은 상한가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내일 떠도 출발할 텐데 최근에 보시면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새로운 이슈와 함께 급등이 나왔었고 네온 같은 경우도 새로운 이슈와 급등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장의 중소형주들이 어떤 이슈와 함께 급등이 나오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의 VR 인증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소식이고 특히나 지금 유미헤드 관련된 소식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게 있고 특히나 정치권에서 이제 이 게임에다가 P2E 허용에 대해서 이제 간접히 주문을 했고 게임에서 이제 그걸 결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게임에서는 P2E 게임을 할까 말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언제부터 할 것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뭐 늦어도 이번 연도 안에 나오는 거니까 당장 나올 수 있는 호재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은 UAM. 네. UAM 이거 사실 네. 뭐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겠죠? 근데 네, 뭐 시장의 주도주는 어려운데 이 미래 모빌리티 안에서 지금 자율주행 한번 올랐죠. 전기차 한번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젠 UAM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외경제 뉴스여가지고 이게 지금 정인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번에 신년회 올해 1월달 신년회에서 차만 팔아선 못 산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으로 AI와 로봇, 도시망고 모빌리티 이 세 가지가 신성장 동력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그룹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자동차도 파는 회사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도 파는 회사로 갈 거고요. 가장 거기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산업이 뭐냐면은 자동차가 이제 50% 매출 비중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가 도시망고 모빌리티고 로봇 정말 세게 올라갔잖아요. 로봇 매출 비중이 20%가 앞으로 현대차의 매출을 주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까 UAM이 상용화 시점도 완전자율 중도 훨씬 더 빠르고 2025년도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고 또 현대차그룹이 워싱턴을 거점으로 UAM 관련된 사업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도 UAM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육성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책임지고 이 관련된 규제들을 완화해서 상용화에 앞장서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규제가 완화될 때마다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고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이고 현대차가 좀 끌어주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앞으로의 매출을 책임질 산업이 바로 UAM 30% 매출을 차지하는 거고 2025년부터 에어택시와 또 관련된 규제들이 완화될 때마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내일 또 최고 경영자 보잉의 최고 경영자 카론 CEO가 이제 방안을 앞두고 있는데 현대차 CEO와 만나가지고 또 UAM 관련된 협력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예상과 다르게 더 째빡 협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파트너십 MOU를 체결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UAM 관련 종목들이 상승에 나와줄 수 있고 거기서 MOU 짝파 터질 게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대차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지금 이제 같이 협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현대차의 어떤 기술과 같이 협업을 체결하면서 장기간의 협업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는 보잉의 기술력과 현대차의 자동차 판매했던 그 기술력이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또 UAM에 대한 속도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이 섹터가 UAM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네온테크랑 이제 베세이라는 종목인데 그 외 종목들은 시총도 너무나 작고 또 이제 실적도 너무 안 나온 적자 기업들이 많아서 이 두 기업이 많지만은 미래 모빌리티 섹터 안에서 수급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전반적인 자율주행과 뭐 전기차와 또 현대차,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UAM 섹터가 다른 자율주행 섹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도 있고 앞으로 현대차의 가장 우리 국내 또 글로벌 지금 판매량 3위까지 올라간 현대차가 주력 사업 또 그리고 신성장 동력으로 UAM 쪽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예. 이벤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지난주에 대구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있었었는데 거기 홍준표 시장이 참여해서 대구가 이제 UAM의 이제 거점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투자를 확대하고 육성하겠다고 발표했고 뭐 예. 제주라든지 또 지난주에 인천에서 있었던 스마트 시티 국제 심포지엄에서도 또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열리는 계속 엑스포에서도 가장 핵심 키워드가 UAM이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는 아직 주가 수준이 크게 올라가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또 올해 연말까지도 충분히 그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 네. 말씀드리면 짧게만. 그 UAM 전문 회사 중에 볼로콥터라고 있어요. 볼로콥터. 볼로콥터. 네, 헬리콥터가 볼로콥터. 이게 UAM 만드는 회사거든요. 여기에 네옴시티가 또 2,590억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UAM도 네옴시티가? 사우디가?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아. 그러니까 사우디가 한 거죠.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볼로콥터 기업에 2,59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UAM도 네옴시티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는 수평 건물이어서 위 수직 이동 옆으로만 이렇게 해서 뭐 기차로 이동하는데 거기 UAM 이 더 라인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항이 이 더 라인이 되게 길잖아요. 예. 그러면 공항을 뭐 중간중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공항에 내려서 이 UAM을 타고 이동하는 거죠. 네옴시티가 세계 도시잖아요. 더 라인도 있고 관광 도시도 있고 또 산악단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위아래로. 네 맞아요. 그래서 뭐 UAM이 그 UAM은 어딜 가나 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스마트 모빌리티이기 시티를 때문에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네. UAM이 또 가장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관심을 좀 우리가 좀 생소하긴 한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 네. 맞다. 오랜만에 주기 좀 많네요. 네, 주기 좀 오래. 아유, 두 분 사우디에서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도라이 홍보대사처럼. 알겠습니다. 사우디 한번 가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마지막으로 한 2분, 1분, 2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만 얘기할게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한 네. 내용인데. 일단은 이제 그 아까 그 채팅창에서 나온 것도 이제 내년에 경기도 안 좋고 역실적 상태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금리 인상 꿈에도 꾸지 마라. 지금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시장은 이제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이제 고금리, 경기 침체. 이 두 가지잖아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종목이 결국은 지금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네옴시티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건설 기계가 결국은 이제 건설 기계가 뭐 대표적인 뭐 경기 민감주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경기 안 좋으면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제 정부가 적극적인 돈을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를 이길 수 있는 이런 업종이 건설 기계가 아니냐. 이러한 조건에 맞아야 주도주가 된다. 그랬을 때 건설 기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그 네. 이벤트 모멘텀도 붙으면서 재료도 네. 같이 붙으면서 네네. 실적도 나오고 이런 종목 뭐가 있어요? 지금 저번에 이제 실적 발표했던 이제 현대 두산 인프라코가 괜찮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대 건설 기계는 제가 보진 않았는데 예. 여기도 지금 괜찮을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주가가 잘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번에 이제 현대 두산 인프라코는 좋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사실 시장의 주도주 찾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재료를 그리고 각자 개인의 또 근거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특이점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4연속 자이언트 스텝. 파월 발언을 어떻게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계신지 한번 짚어봤고요. 두 번째 특이점으로는 네옴시티와 2차 전지, 우리가 선택을 무엇을 할 것이냐, 성향 따라서 그리고 재료 따라서 2차 전지나 네옴시티로 가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시장을 이끌 주도주, 게임 메타버스, 그리고 UAM, 건설기계 이쪽도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